자, 범죄 사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음악이 좀 새벽 라디오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죠. 관련된 음악인데,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한 해 동안 도로에서 가장 차가 많은 날을 꼽으라면은 아마도 설과 추석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는 좀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고 있는데, 설과 추석 앞에는 항상 따라붙던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있었죠. 자, 사진 하나 볼게요. 와, 지금이야 도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덜해졌지만 이게 이제 90년대 명절 사진이거든요. 8, 90년대 명절만 되면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혔어요. 그래서 길 위에서만 12시간 이상을 보내야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뉴스를 본 기억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방송사들이요, 매년 명절만 되면은 운전자들에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전달해주는 특집 방송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원래는 아침 6시에 시작되는 교통방송이었지만 이날은 명절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일찍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이었지만 방송국안이 굉장히 분주했었다고 합니다. 생방송이 사실 생방송의 묘미라는 말 아시죠? NG요. 뭐 이런 것들이 재미있다, 생방송의 묘미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방송사 입장에서 이런 사고는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 없이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각 고속도로마다 나가 있는 리포터들과의 연결 상태를 확인했고요. 방송을 점검했습니다. 새벽 5시 방송이 시작되려면요, 최소한 2시간 전부터 방송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그래도 빠듯할 거예요. 다들 예민했습니다. 잠을 못 잔 사람도 있고 전날 출근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매년 명절마다 해오던 방송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준비를 마칠 수가 있었고요. 5시가 가까워오자 스튜디오 안의 사람들은 정각에 맞춰서 시작 사인을 보내줄 담당 PD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다 되도록 진행을 해야 될 아나운서가 출근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길이 막혀서 오지 못하나 보다 라는 생각에 이 아나운서에게 연락을 수십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진행자로 대체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날 추석 특집 방송은요,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매일 아침 6시마다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오던 안녕하세요, TBS와 함께 김은정입니다 라고 경쾌하게 인사해주던 목소리는 두 번 다시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날 생방송 이후로 26년이 지났지만요, 이 아나운서는 오늘까지 아무도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실종 상태로 남아있어요. 이번 사건은 1991년 9월 22일 일어났던 김은정 아나운서 실종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정 아나운서가 생방송을 앞두고 말도 없이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방송국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했죠. 무슨 일이 났는지를 모르니까요. 막상 또 내일 아침 방송이 또 잡혀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아예 새로운 진행자를 구해야 할 상황이 됐었고요. 가족들 생각은 처음에는 김은정 아나운서가 일에 지쳐서 잠깐 휴식을 가지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된 지가 3일이 넘어가자 신변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었죠. 실종자가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비공개 수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체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실종 이후에는 김은정 아나운서의 언니가요, 매일 아침 동생의 방송국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 책상에 앉아서 걸려오는 전화를 전부 받았답니다. 동생에 대한 어떤 소식이 있을까 싶어서 출근을 했던 건데,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계속 기다렸지만 별로 도움이 될 만한 전화는 한 번도 걸려오지 않았었다 그래요.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사건은 지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미제로 남았냐는 거죠. 핵심적인 이유는요. 그 당시 김은정 아나운서는 사라질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는요, 그동안의 과정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졌던지 아니면 스스로 잠적을 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든 실종 사건이라는 것은 발생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였죠. 실종자를 찾아야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은요, 사라지기 직전에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해 보는 일이 있습니다.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있었고 누구를 만났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경찰은요, 비밀리에 김은정 아나운서의 실종 전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사라지기 전날 아침 방송을 했었고요, 하던 대로. 그리고 오후 4시쯤 방송국에서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귀가를 한 것이 밝혀졌어요. 김은정 아나운서가 당시에 살던 곳은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에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가 밤 9시쯤에 고모 집에 들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었다 그래요. 고모 집이 굉장히 가까워요. 50m 정도 떨어진 집이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끝났고 집을 나오면서 고모 증언인데, 고모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다음 날 새벽부터 있을 추석 생방송 때문에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라는 말을 한 뒤에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 귀가 이후에 다시 외출 준비를 한 게 밝혀졌습니다. 길에서 김은정 아나운서를 목격했던 사람이 있던 건데요. 사실 이날 입원 중인 친구의 병문안을 가기로도 약속이 되어 있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 증언으로는 김은정 아나운서가 병문안을 오진 않았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격자의 증언이 잘못되었다, 사실은 김은정 아나운서를 본 것이 아니다, 착각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병문안이 약속돼 있던 것은 사실이고 이후에 실종됐다라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고모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온 이후에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좀 살펴볼 것으로는 제 조사를 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김은정 아나운서 실종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제가 없었는데, 당시 고모 집에서 나오면서 김은정 아나운서의 핸드백 안에는 그날 월급으로 받은 100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 초에 100만 원의 가치는요, 지금의 약 500만 원 정도 맞먹는 액수라고 그래요. 가방이 나중에 발견된 것도 아닌데요. 실종 3일 뒤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알지 못하겠어요. 어떻게든 이해를 하자면은 친척과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가방에 월급이 현금 100만 원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게 증언으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듯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믿고 생각을 해볼 때, 당시 고모 집을 나가서 다시 외출을 했을 때 김은정 아나운서의 옷차림은 쑥색 블라우스에 점퍼를 입고 있었고요. 바지도 쑥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복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사에서. 옷차림상 생각해 볼 때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외출을 다시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병문안을 가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죠. 그리고 그 전에 월급으로 받은 현금을 저금하려고 ATM기로 가고 있다가 그 순간에 어떤 돈을 노리고 접근할 누군가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 이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의 제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저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생각은 경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실제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실종 전의 행적으로 사건이 풀리지가 않는다면 더 그 앞으로 가서요, 김은정 아나운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은정 아나운서는 경북 영주 출신입니다. 의사 집안에서 오남 일녀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다고 해요. 1978년에는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요. 같은 해에 동아방송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면서 다음 해 1979년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2달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는 실종 당시에 살던 청천동에서 혼자 살면서 방송 활동에만 집중을 했었다 그래요. 그 뒤로는 KBS에 이직을 해서 5년 동안 라디오 리포터 일을 했고요. 그 뒤에는 TBS 방송국이 개국을 하면서 이직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실종 전까지 맡았던 프로가 안녕하십니까 TBS와 함께의 김은정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었죠. 경찰은 김은정 아나운서의 실종 이후에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김은정 아나운서가 그동안 비관적인 얘기들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 씨가 방송국을 옮기면서 비중 있는 프로그램을 맡기는 했어요. 하지만 개편 이후에 정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짧은 단막 뉴스만 가끔씩 맡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후배들 보기 부끄럽다, 창피해 죽겠다, 수면제를 사러 약국에 갔는데 나를 알아보고 팔지 않더라, 기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지만 처참한 모습이 보도될까봐 무서워서 하지 못하겠다 등의 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신은 결혼도 실패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비관 자살을 했다, 이런 가능성이 보이죠. 하지만 가족이나 방송국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김은정 아나운서가 자살을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반대되는 증언을 했거든요. 결혼 문제나 방송 개편으로 인해서 일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다음 해가 되자 봄 개편이 됐고 특집 방송의 메인 진행자를 맡으면서 오히려 방송국 내에 입지가 더 생겼고 비중이 생겼기 때문에 직장 문제로 인한 잠적이나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사라질 만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경찰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잠적이나 어딘가에 운둔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국의 수녀원, 기도원, 사찰 등에 대한 조사를 해봤고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출국자 명단도 확인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됐다면 납치나 인신매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외딴 섬이나 유흥가에 대한 수사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김은정 아나운서에 대한 단서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요. 사건이 아니라 사고였다면 뺑소니 차량 아니면 강도, 피살을 당해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 가능성을 두고 서울시 외곽 야산 일대를 다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직장 문제도 아니고 사건 사고에 휘말린 것도 아니라면 사생활에 대한 부분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걸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경찰이 김은정 아나운서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수상한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메모 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글이 적힌 메모였는데요. 내용으로 봤을 때 김은정 아나운서와 교제한 적이 있던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경찰 생각도 같았고요. 경찰은 이 리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김은정 아나운서와 교제한 사실이 있던 남성으로 밝혀졌고요. 경찰이 김은정 아나운서 실종에 이 리라는 사람이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지만 특이한 점이 역시 없었어요. 실종 상태가 길어지면서 온갖 추측과 소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지쳐서 휴식을 갖기 위한 이유로 일시적 도피 행각 정도로 생각을 해봤지만 김 씨의 실종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쪽으로 경찰들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수사를 하던 경찰은요, 실종 50일 만에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요. 전단지 10만 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배포를 했지만 실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족들의 걱정이나 고통이 커졌고, 김은정 아나운서의 어머니는요, 딸의 생사만이라도 좀 확인을 하고 싶었던 마음에 유명하다고 소문이 난 일본인 역술가까지 찾아가 봅니다.
이 역술가의 말로는 딸이 아직 살아있다 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이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진행 내용에서 의문스러웠던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정 아나운서는 9월 22일 추석날 새벽 생방송 진행을 맡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날 밤 9시쯤에 저녁을 먹고 고모집을 나설 때만 해도 내일부터 있을 생방송 때문에 일찍 쉬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다음날 방송을 본인이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잠적이나 어떤 도피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친구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었지만 병원을 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다시 외출을 했던 게 누구를 만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정된 외출이기는 한지 아니면 급작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는 외출이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현금, 가지고 있던 현금 100만원의 용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종 당시에 월급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알려지면서 잠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왔지만 사실 100만원이 큰 돈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잠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가 될 돈은 아니란 말이죠. 김은정 아나운서가 어떠한 용도로 이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잠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경찰은 가족의 가출 신고가 접수된 후 시정관계나 은신했을 가능성, 교통사고나 강도, 살인, 납치, 인신매매, 자진 도피 등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해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수사로 전환을 했고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지만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신빙성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감쪽같이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흔적도 없이. 만약에 스스로 잠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는요, 혼자서 생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6년간 단 한 사람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생활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 아무에게도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든 범죄에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이유들을 봤을 때 김은정 아나운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잠적을 했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실패나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은 자살로 연결지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고모와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늦은 밤에 자살을 하기 위해 다시 외출했다라는 것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밝혀진 상황들을 다 따져볼 때 범죄에 노출이 됐다라고 보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범죄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신매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8, 90년대에 우리나라는요, 길 가는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금품을 빼앗거나 유흥업소에 팔아넘기는 조직적인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신매매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간 뒤에 연락할 수 없는 상태로 강도를 만났다가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다라고 하기에는 증거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사체 처리까지 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살인을 당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된 후에 감시나 통제로 인해 외부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정 아나운서는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26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김은정 아나운서의 행방을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미스테리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종 당시에 김은정 아나운서는요, 키
155cm의 작은 체구에 단발머리 하고 있었고요. 녹색 바탕에 꽃무늬 블라우스와 녹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점퍼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1991년 9월 22일 발생한 김은정 아나운서 실종 사건.